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 어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진은 임금의 초상화로 우리나라는 외침이 잦아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과거 왕들의 얼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임난 이후 조선 후기 왕들의 어진은 다수 남아있었는데 그마저도 한국 전쟁이 다 끝나고 1954년 부산에서 보관 중이던 동네에 불이 나서 몇 점만 남기고 전부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내용은 조선은 아니고 고려 임금들의 어진입니다. 475년 동안 34명의 임금이 재위하였으니 오히려 27명의 조선 임금보다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록을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어진들이 제작되었지만 현재는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록만 59점의 어진이 제작되었었는데 지금은 태조, 공민왕으로 추정되는 유물들만 단서로 남고 나머지는 그 흔적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통해 고려 어진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려왕실에서는 어진 제작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운용합니다. 하나는 궁궐 내 설치한 진전인 경령전에 안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원당 사찰의 어진을 봉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임금의 어진들은 개성 궁궐에만 모여있지 않고 개성 인근 사찰이나 해당 왕과 인연이 깊은 사찰에도 다수 보관됩니다. 이렇게 분산 보관을 한 덕분에 조선 초까지 상당수의 어진들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종시대 기록 중에 1411년 전 왕조의 진영전을 살펴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어진들에 대한 파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송나라 황제 어진들이 원명 청대까지 계승되며 궁중에서 보관했던 것처럼 태종 때에도 궁중 컬렉션으로 현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종 즉위후부터 고려 어진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1426년 궁궐 도화원에서 보관되었던 역대 고려 국왕과 왕비들의 영자 초도 즉 어진 초본들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고려 왕실의 흔적 지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조선 정부는 건국 2년 뒤인 1394년부터 고려 왕실 후예인 왕씨 사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양왕과 그의 친족과 같은 굵직한 왕족들을 우선적으로 죽입니다. 당시 학살 수법을 보면 우선 섬에 도망 못 가게 막아놓은 뒤 배에 태워 수장시킵니다. 고려 유민들이 시체를 수습하여 무덤도 못 만들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태종 때에는 전 대에 무자비하게 학살하여 좀 주춤해지긴 했는데 왕씨들이 몰래 낳은 사생아들이 잡혀오는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고려 왕실에 대한 인적 요소의 파괴였다면 세종 때에는 물적 요소의 파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고려 왕실의 파괴를 자행한 이유는 고려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구심점 역할을 할 것들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임금들의 피가 흐르는 혈족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였고 어진들도 옛 왕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구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종 때에는 이것들도 없애버립니다. 실제 역사로 고려 유민이 태조 어진을 갖고 섬에 들어가 어진을 통해 태조 왕건을 부모 모시듯 사모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어진들은 항상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소장되어 있던 고려 어진들을 제거한 이후에는 전국에 산지한 어진들의 색출 및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1428년에는 충청도 천안에 있는 고려 태조의 어진, 문희연에 있는 태조의 어진과 청동상 고려 공신들의 영정, 전라도 나주에 있는 해종의 어진 및 소조상, 광주에 있는 태조의 어진을 개성 소재 각 왕들의 능력에 묻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도 세종은 문명국을 지향한 그의 신념 때문인지 나름 예우를 갖추며 점잖게 파괴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자비하게 파괴하면 오히려 고려 유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에 그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1433년에는 마전현에 있던 고려 어진 18개를 그곳 정갈한 땅에 묻어버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마전현이 주목되는데 마전현은 1392년 건국 당시 이성계가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의 아우인 왕후를 귀이군에 봉하고 하사한 토지로 일종의 왕씨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타 지역에 있던 태조 왕건의 총동상도 이곳으로 옮겨 그곳에서 그들의 조상인 고려 왕들을 제사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부흥운동의 잠재력을 가진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감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세종 때 기록에 나온 18점의 고려 어진들도 이때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여기 마전현으로 통합시켰던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어진들도 반조선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심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일괄 보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433년 결국 땅에 묻어버려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1437년에는 안성 청룡사에 있던 공양왕의 어진을 고향에 있는 그의 무덤 곁 작은 암자로 옮겼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를 끝으로 고려 왕실에 대한 흔적 지우기 작업은 잠잠해집니다.
오히려 왕씨 사냥으로 멸족 위기에 처했던 그들의 후손을 전국의 수소문에 다시 찾아다가 마전현에 숭의전이라는 고려왕 사당을 짓고 제사를 계속 이어가게끔 합니다. 다시 조선왕실이 자비를 베푼 것은 세종이 사회 다방면으로 문명의 수준을 끌어올려 그에 따른 조선 왕조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종 때부터는 확실하게 숭의전의 고려왕 제사 행위는 조선 왕실의 보호 아래 지속됩니다. 이후 고려어진이 역사에 간간히 등장하나 더 이상 파괴 행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조 때 일부에서 숭의전에 소장된 고려 태조 어진을 땅에 묻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세조는 거절합니다. 1576년 선조 때에는 풍기의 용천사에 소장돼 있던 고려 태조의 어진을 요여 즉 가마에 싣고 의장 행렬을 갖추어 숭의전으로 안치시키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세종시대에 자행되었던 역대 고려 어진들의 파괴 속에서도 고려 태조 어진은 살아남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려 왕조의 비판적인 조선이었지만 태조 왕건은 통합 사만지공 즉 분열되었던 국토를 다시 통일하여 백성들을 소생시켰다 하여 나름 역사 위인으로 대우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려 임금들의 어진에 비해 고려 태조 어진은 상대적으로 잔존 수령도 많았습니다. 실제 남아있는 기록만 봐도 다른 임금들은 둘에서 3점 정도인데 태조는 적어도 12점의 어진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려 어진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1540년 중종 때 일어난 국민왕 어진 스캔들입니다. 발단은 경복궁 선원전에 보관되어 있던 정종과 그의 비 정환왕후의 어진이었습니다. 화장사에 있던 스님들이 정종대왕 부부의 초상이라 하여 선원전으로 반입되었던 것인데 궁궐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정종의 어진과 비교해보니 하나도 안 닮았던 것입니다. 이에 중종이 신하들에게 이 문제의 어진을 보여주며 의견을 들어봅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복두와 호를 든 복식이 정종이 살던 시대와 맞지 않고 오히려 송나라풍이라 고려시대 국왕의 복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6일 뒤에 화장사에 있던 공민왕 어진을 가져와 비교해봅니다. 중종이 생각하기에 원래 화장사에서 정종대왕 어진이 왔어야 되는데 잘못 바뀌어 공민왕 어진이 온 것이라 여겨 화장사의 어진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두 개 다 공민왕 어진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같이 있던 정환왕후 초상도 단독으로 왕비 초상이 있을 수 없다며 같이 화장사로 돌려보냅니다. 아마 공민왕의 애처인 노국대장 공주였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화장사로 문제의 어진을 돌려보낼 때 도화원에 소장돼 있던 별개의 공민왕 어진도 함께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공민왕 어진도 태조 어진과 똑같이 파괴 속에서 살아남았고 심지어 조선 궁궐에서 적어도 한 점은 소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민왕은 다른 고려 왕들에 비해 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공민왕 사후 신돈으로 더럽혀진 고려 왕실 계보를 정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공민왕의 진정한 계승자를 자처하였고 조선 왕실 사당인 종묘에 공민왕 부부 초상화를 봉안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 공민왕을 대하는 데 있어 제약이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민왕 어진이 실수이긴 하지만 한동안은 경복궁 안에서 다른 조선 임금들과 나란히 모셔졌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화장사에 소장돼 있던 공민왕 어진은 한국 전쟁으로 소실될 때까지 살아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가 조선 방방곡곡을 누비며 실시한 고적 조사 당시 화장사에서 공민왕 어진으로 전해지는 유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에 쓴 통천관이 고려태조 청동상의 것과 닮았는데 아마 중종이 화장사로 돌려보낸 공민왕 어진 3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 어진은 아니지만 세종대왕의 고려왕실 흔적 지우기 당시 운 좋게 살아남은 유물이 있는데 이 청동상입니다. 현재 북한 소유로 1992년 현릉 확장공사 당시 봉분에서 북쪽으로 5m쯤 떨어진 지점 지하 2m 구간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청동상과 함께 옥대도 출토되었고 신체 부위에 비단 조각도 있었다고 하니 본래는 이런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정식으로 고려왕 복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신체 부위에는 안료의 흔적도 남아있어 최초 제작 당시에는 지금과 모습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특히 청동상은 세종이 1428년 문희원에 소장한 청동상을 왕건릉 옆에 묻었다는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여 이 기록 속 유물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아마 해종 능 옆에 묻었던 그의 소조상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종이 땅속에 묻은 고려 어진들도 그 생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유기물이라 남아있을 확률이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끝으로 세종 이후로 살아남은 태조 어진인데 최소 2점이 숭의전에 모셔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난을 거치며 과연 이 숭의전 소장본이 무사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직 왕조의 어진도 태조와 세조 빼고 살아남은 게 없는데 망한 왕조의 어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숭의전에서 모셨다는 태조 어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고려시대 복장은 아닙니다. 당시 기증자 말로는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숭의전에 대대로 모셔졌던 왕건 초상화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니 만약 그 모델본이 임난 이전부터 전해져 온 것이라면 왕건의 얼굴이 맞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고려 당시 제작된 고려어진은 전혀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접적으로 고려 불화의 고려 국왕을 사이드로 표현한 경우가 있으나 정식 어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려 어진은 고려 불화의 높은 수준과 불교 국가였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조선 어진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공민왕 어진이라 전해지는 이 흑백 사진만이 우리의 상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중에는 충선왕과 제국대장 공주 그리고 세조의 어진이 외구에 약탈당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어딘가 일본 사찰에서 비보로 잠자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